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들도 사형 선고만 받고 집행은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죠. 70%가 넘는 국민들이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최용입니다. 작년 여름 창원에서 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나서 사형이 선고돼서 더욱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댓글란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니 우습다. 사형 선고만 하지 말고 집행하라는 반응으로 뜨겁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 살인 방화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댓글을 보면 일본의 판결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사형 선고인데도 이토록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일본은 10대라는 어린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잘했다고 인정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처벌의 가장 무거운 수위인 사형에 대해서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강호순, 유영철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형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사형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인죄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강간죄는 사형 규정이 없고 강간살인죄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있어야 되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형을 선고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람을 한 명 죽인 걸로는 안 되고 적어도 2명 이상은 죽여야 사형이 선고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사해서 재판까지 갔던 사건 중에는 사람을 한 명 살해하고 토막살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당시에 저를 포함한 저희 수사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저희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25년 이상의 형으로 감형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에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나 혹은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형이 깎여서 장기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하셨던 그분은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반토막내고 장기 버리고 상처체 각각 다른 곳에 버렸는데 사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니까 저희는 가볍다고 생각해서 검사였던 저는 항소를 한 거고 상대방은 무겁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을 깎고 싶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건 가해자 그러니까 뭘 잘했는데요? 그렇긴 한데 잘한 건 없는데 아무리 나쁜 사람도 처벌은 어떻게든 적게 받고 싶고 줄이고 싶으니까 기계적으로 항소를 보통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대목에서 사형제가 과연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할 때는 이걸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를 때만큼은 저지르는 그 순간에 맞다 나 이거 하면 사형되지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아마 할 땐 몰랐겠죠. 그래서 증거 찾으러 다니냐고 옆에 앉혀놓고 저랑도 같이 막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들어보면 그때는 이제 점점 무서워해요. 처벌이 이제 다가오니까. 사형이 뭐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는 또 모르는 거 그게 또 이제 사형수들이 갖는 두려움인데 그때는 두려워하는데 당시에는 화난 것만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행동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지를 때 사형이 두렵진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말하는 거에서 추측컨대 그 당시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었나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요. 뭐 교수형, 총살형, 독살형 뭐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이 기본입니다. 목에 밧줄을 매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군인의 경우는 군형법에 따라 총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걸 예전엔 사람들이 참관했다고 하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다 사형제 없어져야 된다고들 했대요. 대부분 잔인하고 공포에 떤 뭐 이런 거 보고 근데 미국에선 또 얼핏 안 그런 것 같고 막 유족들이 막 나는 봐야겠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하다못해 저도 그렇고 뭐 연쇄살인마 같은 흉악범은 실제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왜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 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이제 오판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나라와는 외교적으로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 뭐 이런 국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선에서 두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양측 의견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이 목적이 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인과응보의 측면도 있지만 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라는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예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 일반 예방은 이걸 본 일반인들이 아, 저렇게 되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사형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사형 찬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국민의 법감정도 있고 그렇게 사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에서의 유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형제가 아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형벌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도 하셨고 변호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이제 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10년짜리 죄를 10개를 범하면 상식적으로 100년이 선고돼야 될 것 같은데, 법 규정에 따라 최대가 15년 내지는 3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 그렇다 보니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뭐 몇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457년을 선고받았다 하는 게 미국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이유도 꼭 판사가 누구를 봐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법 규정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점들은 반성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형을 깎아주는 게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반성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단순히 법정에서 벌벌 떨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책상 앞에 앉아서 반성문 하나 띡 냈다고 해서 판결문에는 마치 이전 사건 판결문 갖다 붙이듯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이유로 법 규정에 따라 형벌은 절반을 깎아주게 돼 있는데, 절반을 깎아주는 것은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마련하느라고 돈도 깨지고, 또 가서 용서를 구하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뭔가 이런 노력의 대가라는 걸 인정해 줄 여지도 있고, 또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으니까 깎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성은 사실 별다른 노력 없이 말 한마디 종이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쉽게 감형이 돼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 하나 저지르면 10년이고 10개 저지르면 30년이면 제가 만약에 범죄자면 그냥 10개 더 저지르고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조금 저지르나 많이 저지르나 어차피 처벌 수위는 비슷하다고 법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근데 또 그렇게 함부로 볼 수는 없는 이유가, 법 규정이라는 게 처벌 수위가 이렇게 딱 전무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개월부터 몇 년 이렇게 돼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어디를 할지는 또 판사의 재량이 넓기 때문에 10년짜리 죄를 하나 범했다고 해서 사실 10년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될 수가 있고, 다만 여러 개를 범하면 10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산술적으로 꼭 10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법 규정상 물리적으로는 더 많이 저지를수록 더 많이 깎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냥 죄 짓고 몇 년 살다 오지 뭐, 일명 배째,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런 감옥에 보내는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라고 해서 어떤 범죄가 경제적인 이익까지 달성하는 그런 범죄였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까지 모두 뺏어오는 법이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직 시절에 이 범죄 수익 환수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꼭 사형까지 아니어도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당수 마인드는 몇 년 살다 오면 이 죄로 내가 취득한 돈이 있으니 이거 먹고 살지 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까지도 모두 지금은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사기나 이런 경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얻은 이익들을 최대한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회 현상이 반복되는 요즘,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죄 지은 사람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